20대 초반 혼전 임신으로 시댁에 처음 들어가던 날. 세상에 내가 못 살아.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한 내 아들이 애 아빠가 되다니. 아휴,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그러게나 말이야. 쑥맥이나 다름없던 녀석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나쁜 친구 한번 사귄 적 없던 놈인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누난 가만히 좀 있어. 엄마 죄송해요. 대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도 잘하고 졸업하면 바로 취직도 할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정말 잘할게요. 곧 배불러 올 텐데 뭘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원. 남자 꼬시는 거 말고 또 집안일도 뭐 잘하는 거 있어?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말 좀 곱게 해. 너 이 녀석, 너야말로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놈인데, 아이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엄마, 그러지 마세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거든요. 그만두지 못해? 니들이 지금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대답이야?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살아. 엄마, 보면 몰라서 그래요? 딱 봐도 제가 얘 조종하는 거잖아. 순진한 놈이 아주 휘어잡혔네, 휘어잡혔어. 너 엄마한테 약속해. 쟤 싸고 돈다고 엄마나 네 누나 서운하게 하면 안 돼. 알겠니? 그리고 너도 새겨 들어라. 네 남편 네 멋대로 휘두를 생각 말란 말이야. 저는 30대 중반으로 남편과는 연애 반년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극초반이었고 남편도 복학생 신분이었으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던 거죠. 결혼식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채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모와 손이 시누이는 제가 못마땅하다는 티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엄연히 남편과 제가 같이 저지른 일인데 남편은 세상 순진한 모범생이고 저만 그런 남편 꼬여낸 불려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소위 있는 집 자식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4시간도 더 걸리는 바닷가 작은 마을 출신으로 대학 공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뜻한 바가 있어 상경했고 제 꿈을 위해 돈 벌어 모으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 단골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 조건이 남편에 비해 많이 처지는 건 사실이었으니 시댁 식구들의 홀대가 더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방패가 되어주지도 못했죠. 학생 주제에 사고를 친 것이니 남편도 시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입장이었고 시부모가 재력이 있으니 더 꼼짝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은 넓은 평수의 빌라였는데 고급 빌라이기도 했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럽 어느 성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 실제 거의 대부분 수입품인 것 같았죠. 심지어 키우는 게도 진짜 우아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머니, 강아지가 정말 예뻐요. 전 이렇게 생긴 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는 아닌 것 같은데 종류가 뭐예요? 빠삐용이라고 프랑스 견종이지. 마리 앙투아네트 알지? 그 황녀 애완견으로 유명했던 개란다. 아휴, 내가 프랑스 유학 시절 반해버린 개지. 와, 어머님, 프랑스 유학까지 하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마티스의 이름에서 따온 거지. 근데 그 우아하게 생긴 개가 저를 보고 엄청나게 지저대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집 개까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죠. 시모는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화가였는데 키우는 강아지한테 말할 때 불어를 많이 쓰더군요. 개가 죽일 듯이 저를 보고 지저대는데도 개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낯가림하는 자기 개 걱정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의 시집살이는 시작됐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던 첫날 직감했듯이 저의 시집살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
입도 또 대놓고 티를 내지도 못했죠. 만삭이 되어서도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그 아이는 예뻐해 주실 테고, 그러면서 차츰 저도 인정해 주시길 기대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물론 예뻐해 주시기는 했죠. 그러나 뭐라도 못마땅한 게 있으면 자기 식구 아무도 안 그러는데 얘는 왜 이러냐? 외탁했나 보네 하며 다 제 탓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러운 객식후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여유로운 시댁 덕분에 내 딸에게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딸은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생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이기도 했고 손이 시누이는 결혼도 안 하고 있었기에 유일한 손주이기도 했으니 유치원 졸업식에도 식구들 총출동해서 외식도 했습니다. 물론 앙리도 함께였죠. 딸아이 유치원 졸업식 날, 우리 앙리, 아유 의젓한 것 좀 봐. 오늘이 중요한 날인 걸 지도 알고 있나 봐. 앙리가 예진이랑 엄청 사이가 좋긴 하죠. 예진이 졸업식 날이라고 앙리도 축하해주는 건가 봐요. 옳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앙리 장가 가는 날이야. 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장가 가는 날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앙리가 인물이 너무 좋잖니? 예전부터 종견으로 하고 싶다는 제의도 많았지만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는데 앙리도 나이가 이만큼 되고 보니 우리 앙리 닮은 강아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아, 그러니까 오늘 앙리 교배시키는 날인가 봐요. 예, 넌 표현을 좀 다르게 할 수 없니? 말을 해도 참. 그나마 신경 써서 선택한 말 같은데 뭐. 엄만 뭘 바래요? 좋은 날인데 좋은 생각만 할 거야. 앙리, 많이 먹어? 본 아프지? 시모는 딸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앙리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가기로 했다며 온통 걔 얘기만 하더라고요. 손녀딸 유치원 졸업식 날 그래도 덕담도 좀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딸도 앙리를 참 좋아하긴 했지만 밥 먹는 내내 걔 교배시키는 얘기만 해서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유난을 떨며 앙리 교배를 시켰고 시모 보기에 앙리 강아지일 때랑 똑같다는 수컷 강아지 한 마리를 시댁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앙리 뒤치다거리도 다 제 일이었는데 이제 한 마리 더 늘었으니 아휴, 저는 그 강아지 귀여운 것보다 그만큼 손이 더 가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으니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저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지긴 했죠. 앙리의 아들 강아지 이름은 루이. 이번에도 당연히 프랑스식 이름으로 시모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앙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루이만 남게 됐죠. 남편은 그 무렵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 친구들한테 꿀리지 않는 아빠가 되어주겠다며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시부모님께 투자를 부탁드린 겁니다. 딸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너 지금 다니는 회사도 너 대학 졸업하자마자 너희 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 아냐. 사고 쳐서 결혼했으니 그나마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한다 했더니 아유 갑자기 무슨 사업이니? 엄만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전 대학 졸업할 때부터 사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이템도 확실하고 잘할 수 있어요. 시댁은 시부가 잘 나가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부, 시모가 원래부터 있는 집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두 분 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았고 시부는 부동산 투자, 시모는 화가 활동을 하긴 했으나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크게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 남편 또한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기는 하겠으나 시부의 사업체를 이어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졸업할 때부터 사업 타령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씨알도 안 먹혔지만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그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 한다면 한다고요. 이제 딸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데 능력 있는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네가 그동안 착실하게 회사 다녔던 건 인정한다. 그래,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아, 네, 아버지. 스포츠 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제가 관심도 많고 자신 있는 분야잖아요. 스포츠 용품 수입, 에휴, 그게 무슨 비전이 있는 거야? 이미 웬만한 건 다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정식으로 수입 안 되는 브랜드가 많아서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프라인 편지샵도 하나 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딸 팔아가며 시부모를 설득하니 이번에는 시부모도 남편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스포츠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라던 대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 편지샵도 하나 열었습니다. 시부모 도움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지만 남편이 전부터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었으니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그렇게 독려하니까 남편은 제게 시부모에게 더 잘해서 점수를 더 따주는 것이 최고의 내조라며 잘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아, 결국 저더러 시집살이를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남편의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순항했습니다. 오프라인 편지샵도 제법 단골이 생겼고 그 덕분에 남편이 수입하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죠. 시부모는 남편을 무척 기특해했지만 역시나 그런 마음은 남편에게만 국한된 것일 뿐 내조하는 저의 공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의 인정을 듬뿍 받고 있는 남편의 생일이 가까워져서 남편 기도 살려줄 겸 제가 직접 생일상 차려서 시부모와 남편에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생일 며칠 전에서 당일. 어머님, 아버님, 며칠 있으면 애비 생일이잖아요. 모처럼 제가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저녁은 늘 간단하게 드시는데 마침 남편 생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상을 제가 차려볼까 해요. 어떠세요? 아유, 그날 점심은 우리가 선약이 있구나. 아, 전 그렇게 하려거든 저녁상을 차리든지 해라. 그러세요? 네, 어머니. 그럼 저녁상으로 차리겠습니다. 시모에게 미리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남편 생일 당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일상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미리 장도 봐놓고 손질할 것도 해놓기도 했지만 해산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특별히 당일 오전에 수산시장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다녀오니 약속이 있다고 했던 시부모뿐만 아니라 남편, 딸, 강아지 루이까지 싹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식탁 위에 딸 데리고 외출한다는 남편의 메모가 남겨져 있어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의아하기도 했으나 이내 음식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식구들 돌아오기만 기다렸는데 저녁 시간 다 되어서야 식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집간 시누이 식구들까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세요? 주차장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호텔 수영장에서 놀다가 호텔 뷔페 먹고 전시까지 하나 구경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왜 같이 안 갔어? 너희 엄마는 아빠 생일상 차린다고 바빴지 않니? 어머니, 강아지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저만 쏙 빼고 저한테는 말도 없이 제 남편 생일 외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참 이제껏 다양하게 사람 겪으면서 살았지만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 그게 말이야. 내가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방에 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다. 나도 봐라. 아주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말하는 걸 보니 쟤도 할 말이 많은 모양인데.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옳게. 많이 컸네. 이제 엄마 앞에서 바락바락 악까지 쓰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나더라도 얘기해보라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니? 멍석까지 깔아줬는데 왜 말을 안 해? 어머니, 정말이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요? 아유, 겨우 그 소리야? 예, 우리 루이까지 외출을 했으니 너라도 집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제가 울부짖듯이 소리를 치는데도 시몬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치원 다니는 시누이 아들이 깔깔대며 웃고 다른 식구들도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죠. 저는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 수 없다고 결심하고 시모에게 들이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루이보다 못한 대접받고 산 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얘 좀 봐.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들으면 우리 집에서 널 뭐 학대라도 한 줄 알겠다?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제 말이 틀렸나요? 뭐가 틀린 말이죠? 학대요? 학대가 별건가요? 옳게. 진짜 생사람 잡겠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교양 있는 분인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이래? 대놓고 저를 집 지키는 개 취급하면서 비웃으셨잖아요. 어린 애들도 있는 앞에서 어떻게 그러시죠? 제가 조카한테까지 비웃음거리가 되는데도 형님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여보, 그러니까 나랑 얘기해. 여기서 이러는 건 누구한테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할 얘기 다 한마당에 그럴 것 없다. 네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나를 잡은 모양인데. 그래, 어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렴. 기가 막혀서. 엄마가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고만장이야? 언제부터 이랬어요? 글쎄, 내가 지금 그 반성을 좀 해봐야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한테 이 꼴 당하는 건지 정말. 아이고. 저를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시니 저도 그에 딱 맞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미친 개가 어떤지 한번 제대로 보시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악을 쓰듯 소리를 지르고 서류봉투 하나를 가져와 시댁 식구들 앞에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내놓아 던졌습니다. 서류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부모는 남편에게 건물 하나를 증여해줬었거든요. 시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조금씩 증여를 받았었으니 같은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것인데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는 남편에게 그 건물을 증여하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잘 간수하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남편이 시부모 몰래 처분해버렸던 거죠. 아니, 이게 뭐냐? 너도 자식 더 봤으니 더 책임감 갖고 살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이거 증여해줬던 건데 이걸 네 마음대로 처분했단 말이야? 아버지, 그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조만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뭐야? 그러니까 네가 처분을 한 게 맞다는 소리야? 정말 그 건물을 팔아치웠다는 거야, 이놈아? 아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은 꼬박꼬박 투자 통장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건물을 팔아치우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습니다. 증여를 받긴 했으나 수익금은 고스란히 시부모에게 돌려넣어야 했으니 말이 증여지 숙제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시작하고 욕심을 내면서 그 건물을 팔아치우고 그 자금까지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죠. 남편은 저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었고 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한테도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게 이것뿐인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게 다가 아니란 소리야? 제가 미친 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로 끝날 줄 아셨다면 오산이시죠? 당신 정말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제발 진정 좀 하고 나랑 먼저 얘기하잔 말이야. 나다운 게 뭔데? 무슨 취급을 당해도 그저 바보같이 웃으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게 나다운 거야? 이 집 식구들 모두 내가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랐겠지. 그렇지만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와, 누나,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저녁 좀 먹여줘, 그게 낫겠어. 그럴 것 없다. 나도 전혀 저 미치지 계속 봐줄 생각 없으니 내가 애들 데리고 가면 돼. 아니요. 어머님은 남으셔서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시작한 미친 짓인데 어머님께서 끝장을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딸아이가 있는 자리였으니 우선 그 자리에서는 남편이 증여받은 건물 팔아치우고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만 폭로했을 뿐이었던 것이니 신호이가 애들 데리고 나간 다음부터 본격적인 폭로전을 이어갔던 겁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을 팔았었다는 것은 얼마 전 딸아이가 남편 차에 뭘 두고 왔다고 해서 남편 차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한 것은 그 서류뿐만이 아니었죠. 보조석 시트 밑에서 작은 귀걸이 한 짝을 발견했던 겁니다. 저한테도 비밀로 하고 몰래 건물도 팔아치우고 수상한 물건까지 발견됐으니 저는 남편 차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죠.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까지 후들거렸고 배신감이 밀려와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딸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이 막강한 재력으로 변호사 빵빵하게 써서 양육권 안 주려고 하면 어쩌나 그런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여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저를 어떤 식으로든 모함해 그런 짓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딸이 공부 마칠 때까지는 시댁에 붙어서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과 제 딸을 제가 계속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저지른 짓들을 알고도 꾹꾹 덮어뒀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뭘 참고 있었던 건데 저를 이런 취급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냐고요. 아니 넌 그럼 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고서도 생일상 차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란 말이냐?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참 그렇게 어리석었네요. 한편으로는 잠깐 그러는 걸지도 모른다고 제가 더 잘하면 남편도 금방 정신 차리고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생일상도 그렇게 거하게 차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 그거 잠깐 실수한 거야. 금방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아니, 필요 없어. 난 내가 확보한 당신 불륜 증거들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이혼이라니. 여보, 다시 생각해줘. 용서해줘.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럼 당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놈아, 지금 네가 이혼을 당하는 게 문제야? 그 금을 팔아치워서 대체 뭘 한 거야? 이 돈 지금 다 어쨌냐 말이야. 시부모는 남편의 불륜이나 이혼 선언보다 증여 건물 팔아치운 것에 경악하며 남편 잡돌이를 하더군요. 그러든 말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웃기는 게 남편이 그 건물 팔아치워 사업에 투자한 덕분에 재산 분할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물론 그 건물을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도 증여받은 지 오래된 재산이고 그동안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많고
또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었겠지만 많아야 20% 정도라고 하던데. 하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제 지분을 인정받게 된 거죠. 양육권도 다행히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저는 딸과 살 작은 집 하나 마련해 둘이 살고 있으며 처음 상경했을 때 갖고 있었던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조금 늦었지만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며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 교육이나 인성 차원에서도 그 집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께 잘한 결정이라고 확인받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